18년간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황모 할아버지. 80대 나이로 7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운동 삼아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12층 아파트에는 모두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한 대는 이미 오래전 사용조차 안 한 듯 싶었고 다른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한 대가 운행 중인데 한 달에도 수차례 고장이 납니다. 갇혀서 소방대로부터 구출된 것도 여러 차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된 고장에도 엘리베이터 교체는커녕 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진 않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비단 이 아파트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LA 한인타운에서 이 같은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심화되는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스튜디오에 김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드린 할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 지금 몇 세대가 살고 있죠? 네, 이 아파트는 30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요. 한인이 한 70세대, 필리핀 흑인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경우는 엘리베이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있는 3대 중에 2대는 작동을 안 하고 있고 한 대마저 고장이 자주가 나서 사용이 좀 불가하다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시 위반 같지 않나요? 지금 LA시가 봤을 때도 규정상 분명 위반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12층 건물이고 또 300세대나 거주하는 이렇게 많이 사는 이 아파트에 지금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2대는 고장이 나 있고 한 대만 운영이 되고 있다. 분명히 지적을 한다면 위반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왜 시정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시정에 대한 부분이요. 이를테면 건물이 몇 층이다, 뭐 아니면은 몇 세대가 산다. 그러면 LA시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건물 시공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의무 규정 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리의 경우는 갖추고는 있지만 이게 고장 나서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갖다가 시에서 뭐 벌금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지를 하는데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이제 LA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건물주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고치고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꼭 그 기간을 두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은 분명히 세입자들의 불편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300세대가 주민들이 이제 단합이 돼서 시의원 사무실이든지 이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LA시 14지구 호세 후이설 시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원 사무실이든 아니면 시장실에 민원 서비스를 요구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주로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흑인 분들이 세입자들이 지금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인들도 분명히 굉장히 불편이 많고 하다 보니 컴플레인을 하려고 하지만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내가 이제 이 건물에서 뭔가 자꾸 컴플레인을 하다 보면은 이 건물주라든지 이 매니저라든지 이렇게 좀 미움을 사지 않을까, 그래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컴플레인하면 다 쫓겨나서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은 잘 못 통하지. 그런 거 없어도 아무래도 수집 잡으면 잡히거든. 잡혀요. 냉장고가 하나 있는 거 둘이 있으면 걸리고 뭐래도 수집 잡으면 걸리거든. 그렇다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전화가 와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에서 취재했었고 이제 매니저와도 이야기를 했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우리는 엘리베이터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보이지 않냐, 그래서 왜 그럼 한 대밖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 할아버님이 연락이 와서 지금 다른 고장난 엘리베이터들도
이렇게 고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 들어서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실이 다 오픈이 돼 있고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안 했거든요. 뭐 말이 들어가서 고치나라는 생각도 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친다고 고맙습니다. 취재 이후에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참 반가운데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 아파트 말고도 또 다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건물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먼지가 날 수도 있고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먼지 때문에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염증이 생겨 눈이 팅팅 부어있고 또 한 여자는 기관지가 약해갖고 목구멍이 팅팅 부어있고 이게 앞으로 15개월을 계속한다면 또 몇 사람이 더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아예 들어갈 때 여기가 조금 먼지가 이렇게 발자국이 나더라고. 건물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외부와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봉지로 이렇게 에어컨이 쌓여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이렇게 청소를 할머니는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 지금 160 하루 사이에 예요. 먼지가 이렇게 내가 집에서 몸이 많이 걱정이 많이 아파서 되네. 안 걱정이 진짜 많이 되네요. 나 혼자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먼지가 매일 금방 청소를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먼지가 쌓일 정도면 이게 정말 호흡기에 얼마나 안 좋을지가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할머니께서 오래 사신다면 좀 건강이 악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봤을 때는 할머니는 기침에 뭐 좋은 그런 약을 드시고 계셨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집안 환경 때문에 뭐 매일같이 백큐을 하고 계시다고도 했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먼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빈대에 물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네네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빈대에 물린 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직 뭐 매니저라든지 해서 이렇게 좀 내가 갑자기 벌레가 물리고 있으니 뭐 약을 쳐달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좀 반응이 계속 좀 늦어져서 본인이 직접 무슨 약을 사와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서 내가 너무 가슴 아프고 한심스러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갔어. 증거대라 이거야. 빈대가 나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정하겠어. 나 거기서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픈 거야. 지금 이 아픈 사람을 자기네들 약이라도 사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머니나 다른 이제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뭐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사가 끝나면 섹션 A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 자체가 섹션 A에 맞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아파트에서 사시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공사 기간이 한 15개월인데 이 기간만 잘 버티면 이제 뭐 지금 현재 내는 렌트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렌트비를 낼 수도 있다. 뭐 하니까 이 어려운 걸 참자라는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아까 화면에서 보시니까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15개월 이후 뭐 공사 기간이 정확히 15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이후에 내가 그 전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힘들어진다면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좋은 혜택을 받을 수는 있을지 의문이다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건강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좀 불편하시다고.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물주 입장은 세입자들이 좀만 더 참으면 그 공사 기간이 근데 사실 조금은 아니죠. 한 15개월이면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또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조금 참으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ich will benefit the residents. They're gonna have new flooring, the hallways, the lighting. We're having 88 units, so everything is for their benefit. We really, really care about the well-being of our residents. That's our priority. 방금 인터뷰에서도 환경이 심각하지만 뭐 건물주도 좀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건물주 공사가 너무 이제 심하다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은 호텔이나 다른 곳에서 숙박을 하고 이 숙박 비용을 건물주한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한 게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딱 봤을 때 좀 위험하다, 세입자가 분명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시에서 기준을 정했듯이 나가서 숙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벽을 뚫어놨다든지 약간의 공사인데 공사하니까 나가야지. 그리고 난 호텔에서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돈을 청구한다. 그러면은 이 시에서도 보는 그 기준에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도 미니멈 그 스탠더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더드 안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LA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요. 그게 이제 케이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건물주가 그 법을 위반을 하는 경우는 인스펙터 바로 보내서 사이테이션까지 내줄 수가 있고요. 이를테면 한인들이 언어적인 부분도 잘 알면은 이런 정보에 더 많이 익숙해져서 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언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아는지를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참거나 아니면 건물주를 뭐 소송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갈등으로만 계속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컴플레인을 안 하시면은 그러면 LA시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이런 substandard 컨디션이 있으면은 반드시 컴플레인을 하시고 LA시에다 일단은 알려드려야 됩니다. 한인들이 정부 규칙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충분히 있겠네요. 저도 한미연합회에서 근무할 당시 이제 4.29 이제 분쟁, 미디에이션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다뤘던 케이스들이 세입자와 이제 건물주 분쟁 이런 케이스인데, 김결 기자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렌트비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 세입자들보다 새로운 세입자들을 받으면은 좀 더 렌트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렌트비가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렌트비가 지금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는데 지금 또 이를 또 지금 LA 지역이나 이런 쪽은 렌트 컨트롤로 돼 있어서 3%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좀 렌트비를 빨리 올릴 수 있고 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그 높은 가격부터 책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건물주한테는 이런 부분이 더 유리해지는 것이죠. 방금 언급하신 렌트 컨트롤 규정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해서 LA시에서 1978년 이전에 지은 빌딩에 이제 매년마다 3% 이제 렌트 상승을 이제 리미트, 리스트릭션을 하는 법안인데요. 이러한 법안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지만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 사례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렌트 컨트롤이 걸려 있는 건물, 그러니까 1978년 이전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이제 그 매해 3% 이상밖에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렌트비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다른 건물 소유주들보다는 수익이 굉장히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세입자들은 계속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에 지금 생활하는 거주 세입자를 네. 이제 어떻게든 지금 나가게 하고 싶은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그 렌트 컨트롤 3%랑 관계가 없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사람을 $2,000부터 렌트를 줄 수가 높은 가격.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3%씩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꼼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 낮은 가격으로 있던 그 세입자가 지금 벽을 다시 페인트를 칠해달라든지 아니면 뭐가 이게 고장났으니 이걸 고쳐달라 해도 법적인 문제에서만 아니라면 최대한 좀 안 고쳐주고 이렇게 좀 불편을 주는 이런 좀 악덕 건물주들도 지금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물주 입장으로 봤을 때 다른 어려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악덕 건물주가 있듯이 또 악덕 세입자도 있다고 합니다. 렌트비를 잘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인도 악덕한 사람이 좀 있고 테넌트도 아주 전문가가 있어. 그렇게만 하고 다니는 전문가가 있어. 그렇게 해서 가서 싸우고 6개월이고 1년 뻗치고 여기서 나가서 저쪽으로 가서 또 문제 일으켜서 가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크레딧 조사를 필히 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 그러니까 공실률이 한 20%면은 그 건물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모기지를 내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건물주에게도 굉장히 타격이 온다고 합니다. 테넌트하고 건물주가 사이가 좋아야 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해서 서로 문제점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건물주가 결론은 당해.
테넌트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당하지 없는 사람은 안 당해. 그런데 뭐 세입자가 돈을 안 내면 뭐 당연히 돈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퇴거 방법은 있는데 뭐 이를테면 요즘에 지금 좀 늘어나서 근데 3일 정도에 대한 노티스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국 분들 한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그 사람과 얘기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뭐 렌트비가 밀리셨네요. 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한 2달 정도 된다고 하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걸 법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렌트비를 안 낸 사람을 퇴거하는데도 또 법적으로 이 소송 기간이 한 최소한 2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달, 그러니까 최소 4개월, 5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동안 이 건물주가 렌트비를 못 받는 거죠. 이건 고스란히 건물주 손해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세입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하는 건 시정부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건물주에 대한 이런 손해는 시정부에서 보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좀 안 좋은 테넌트들이 렌트비를 늦게 내시거나 또 뭐 렌트비를 안 내주시는 분들이 또 테넌트의 라이트를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그런 문제를 끌고 가면 저희들은 그동안은 당연히 렌트비를 받을 수 없이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책임을 져드려야 되니까 몰기지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은행에 페이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렌트비를 안 내주실 때 비하인드가 되지만 저희는 온타임에 내지 않으면 개인적인 크레딧이 나빠질 수도 있고 빌딩이 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많은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건물을 운영하고 이렇게 렌트를 놓고 하는 것이 스트레이트리 이거는 비즈니스지 저희들이 봉사단체가 아니거든요. 방금 소개된 건물주 입장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서 최근 1년 트렌드를 보면 많은 이런 건물주가 렌트가 아닌 단기 뭐 임대나 숙박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컨버트를 해서 이제 건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뭐 계약서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단기로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LA시에서 봤을 때는 세입자들이 또 세를 들어갈 집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시에서도 이를 좀 강력히 규제해야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아파트 경우에는 서브리스 이런 게 뭐 불법 아닙니까? 이 서브리스 문제를 봤을 때는 그 렌트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준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뭐 집을 훼손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편으로 보면은 지금 건물주들이 지금 세입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 여러 가지 불편하다, 어렵다라는 이유로 지금 에어비앤비를 한다. 분명히 일반 소득보다는 지금 소득이 더 나은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에어비앤비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세입자들까지도 지금 다시 또 전전세를 주는 이런 과정도 지금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취재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요. 에어비앤비나 뭐 숙박 공유 문제는 아직 뚜렷한 뭐 대책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시사한타에서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기는 좀 어려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와 세입자는 이 정확한 규정과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세입자 권리를 설명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렇게 한인 사회부터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권리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이벡션을 당하는 그런 한인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그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 또 시정부도 렌트비를 내리기 위한 그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접한 할아버지 사연은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이러한 이제 사연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심층 취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상호 신뢰하에 계약을 맺는 관계입니다. 부당한 건물주에 대응하기 위해선 계약상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세입자 역시 권리에는 분명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